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자주는 아니더라도 명절 때 가끔씩 보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상속재산을 나누려고 하니까 여태까지 생각지도 못한 갈등이 하나둘씩 발생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야지 라고 다 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남겨진 가족 각자가 생각하는 이 공평이란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던 가족들 사이에서도 상속 분쟁이 쉽게 일어나는데요. 너는 결혼할 때 아버지가 전세자금 보태줬잖아. 너는 유학할 때 유학비 다 보태줬잖아. 나는 아빠 아플 때 몇 년간 병 간호를 했어. 등등 각자가 생각하는 이유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겨두셨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이런 가족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막상 유언을 남기셨다고 해도 그게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데요. 만약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는데 한 명에게만 몰아줬다. 이럴 때는 유리분반환 청구라는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까지 갈까요? 일단 부모님 중 한 분 혹은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를 하려고 가족들끼리 모입니다. 여기서 전원이 동의하는 결과를 얻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도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런데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협의서를 작성을 하면 열의 여덟은 소송을 하러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왜냐하면 협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시간이 좀 지나서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에 가게 되는데요. 사실 상속인의 순서와 상속분은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상속인 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식 또는 자식이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 손녀와 같은 직계비속이 되고요. 이러한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제2순위가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죠. 상속비율은 배우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 사이는 균등하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 딸 각 한 명씩 있는 4명의 가족이라면 아들, 딸은 1대1로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고 어머니는 상속분의 50%를 가산한 만큼인 1.5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식끼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상담을 해보면 자식 중에 한 사람과 살아계신 부모님 한 분이 의견을 같이 하고 나머지 자식 간에 소송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로 70대 여성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이분도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시고 딸만 둘이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딸들한테 각자 아파트, 토지를 서로 다르게 증여했는데 딸들이 받을 때는 고맙다 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아파트 값만 3배가 넘게 오르고 지방의 토지는 1.5배 정도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증여받은 딸이 엄마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자기한테 달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죽기 전까지 편하게 살면서 자기를 더 잘 챙겨주는 딸한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가셨습니다. 이처럼 요즘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나머지 자식들과 본인의 몫을 어떻게 분할할지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상속비율은 딱 1대 1.5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으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건데요. 부모님 생전에 형제 중 한 명이 재산을 더 많이 증여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 한 명이 부모님을 오랜 기간 혼자 병간호를 했다던가 아니면 부모님 사업체를 키우는데 일조를 했다던가 라는 그런 다양한 사실들이 있죠. 이런 이익과 기여도에 대해 인정을 받아 상속재산을 법적으로 공평하게 더 받아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걸 법적 용어로 특별수익 그리고 기여분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소송에 가보면 이 두 가지 쟁점에 따라 법정 상속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는 집 살 때 돈 보태줬으니 특별수익을 더 받아간 거다. 그러니 덜 받은 나는 더 받아가야 한다 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법적으로 입증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다른 형제한테만 무언가를 주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고인의 생전 자산과 수입 규모, 생활 수준,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의 정도 이런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그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들에게 돌아갈 몫이었는데 이걸 미리 준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만
특별수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잘 보살폈으니 기여분을 인정받아야지 하는 것도 법원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내가 다른 형제자매보다 부모님을 어떻게 더 잘 모셨는지, 상속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를 했다면 어떻게,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증거에 따라 입증이 되어야만 그에 대한 내 몫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어떤 경우에 가족 간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상속 분쟁은 가족마다 처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진행할 때는 본인에게 딱 맞는 법적 자문을 받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대충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도 전문가인 제가 보면 상속재산을 합산하는 계산법부터 틀렸거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주 미약한 경우도 있는 등 쟁점마다 해결법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지금 상속 분쟁으로 골치가 아프시다면 아래 댓글에 적힌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억울하지 않게 분할받는 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